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제가 대출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라고 했죠? 항상 필요한 금액만 딱딱 받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또 있다. 그럼 이걸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금액을 얻으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대출이 있어. 근데 또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이 1,000만 원만 딸랑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합해서 하나로 이용할 수, 2,000만 원이 가능하게끔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2,000만 원짜리 하나만 딱 생기는 거죠. 대출 건수. 건수를 늘리지 말아야겠어요. 이건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무조건입니다. 다만 1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은행, 반드시 본인이 은행에다 문의를 하셔야 돼요. 저희 같은 상담사한테 절대 문의하지 말아야겠어요. 상담사한테 문의하면 바로 2금융권으로 돌려버린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저한테 꼭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내 소리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기 딱딱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1금융권은 무조건 1금융권으로만 알아보시고, 여기서 더 이상 안 될 경우에 이제 2금융권, 저희 같은 상담사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죠? 다 알아. 하도 많이 니꺼 영상 많이 봐갖고 이제는 애운다, 애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 나 지금 대출이 하나 있을게. 다른 거 하나 더 필요한데, 네 말대로 나 이거 하나로 묶어버리는 걸 하나 한다. 하나 받을랜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근데 문제가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 이렇게 받아버리신 분, 이분들이 문제죠. 이걸 4개로 묶고 싶지만 삐 해주는 데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오? 네 말은 뭔 말인지 다 알겠는데, 그게 나는 안 되는데 그럼 어찌게 나는? 이제 이분들이 문제죠. 오늘은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채무통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다가 안 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크게 3가지의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연체 이력, 하나는 과다 건수, 하나는 과다 채무. 이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3가지로 나눠지는 것 중 이게 공통된 분모가 하나 있어요. 안 되는 이 3가지 건 중에 공통된, 그게 뭐냐?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신용점수. 연체 이력, 연체를 자주 했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하락해서 안 되는 거고, 단이 뭐야 이게? 과다 건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왜? 대출 받을 때마다 신용은 하락하게 돼 있잖아요. 과다 채무가 되려면 당연히 건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왔네? 그죠? 신용점수만 잘 관리해서 올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신용점수 올린다고 해갖고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채무 통합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사실 내가 도저히 못 갚아 나가겠다, 나 힘들어서 이제 지금 당장 안 해주면은 나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상황이 오는 것부터 연체하게 생겼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오늘 안내해드리는 방법은 뭐냐? 약간의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곧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연체이력. 연체이력의 일반적인 것은 단기연체하고 장기연체가 있죠. 이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많이 하락했어요. 내가 대출이 많지 않은데 이전에 그냥 연체 뭐 별거냐?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연체를 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약이야. 무조건 얘네들이 삭제가 됐길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이게 삭제가 되려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단기 연체는 이건 3년, 장기 연체는 이건 5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내 인장을 5년 기다리면 나 이제 대출 다 갖고 하나도 없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내가 연체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신용점수는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그 시점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자, 가닥 건수. 가닥 건수는 뭐냐면은 내가 부채 비율만 따지면 충분히 채무 통합이 가능한 사람이야. 근데 대출 건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총 5천인데 하나는 500, 어떤 건 800, 700, 1000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건수만 뭐 한 7, 8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신용은 올라갑니다. 이분들도 신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분들은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체 이력은. 하지만 이분들은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소액 상환.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도 매달 갚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여유자금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갚아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갚느냐? 바로 소액. 소액부터 갚아 나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대출 건수를 줄이라는 거죠. 건수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신용점수는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건수가 없어지니까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점수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채무통합을 이용하는 게 맞고, 과다채무. 이분들도 힘들죠. 이분들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채를 줄여야 되는 게 목적이죠.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 되는 분이야, 이분들은. 그러면은 갚아야 돼, 결국은 상환만이 답이에요, 상환만이. 마찬가지, 이분처럼 혹시나 여유자금이 있으면 채무를 최대한 빨리 갚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소액이 있으면 그것부터 위주로 갚는 거고. 아이씨, 너무 뻔한 얘기만 했었네. 누가 그걸 몰라? 대출이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뚝딱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거, 너희들은 그래도 전문가 아니냐, 전문가니까 너희들은 뭔가 방법을 하나 찾아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전문 상담가라고 하더라도 상식에서 벗어난 선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어디를 가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가 저희하고 상담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뚝딱 가능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런 거. 간혹가다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무가 많거나 건수가 많거나 이걸 통합해 준다고 뭐 어디에서는 금리가 뭐 3%에서 5% 이렇게 나오는데 뭘 갚아야 돼?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게 대부분 보이스피싱이야. 근데 그걸 믿고 하신다고. 절대 상식을 넘어가는 선은 없어요. 과다 채무, 대출이 많으면 대출을 줄여놔야지.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데. 나 못해. 나 못 갚아.
지금 나 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찌가 아픈데 이것을 나 연체하게 생겼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개인회생 신용회복 그거 알아보셔야지. 오늘의 주된 목적은 주제는 내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은 신청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버텨야 돼. 부채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신용점수는 또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된 내용이 있죠.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몇 점까지? 몇 점 올라가야지 신용점 가능한데?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제 기준으로는 최소 K12 점수, 올 크레딧이죠. K12 점수 620점 이상입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나마 620점 이상은, 올 크레딧 점수로 620점 이상은 넘어가야지 그나마 한번 비벼보자.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나 해보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620점 올라갔다 해서 무조건 나 이제 채무통합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가능한지라도 한번 봐보자. 이 뜻이 되는 거고. 자,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뭐 이제 보니까 620점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보자면 660점 이상. 이 이상 올라가면 20점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용 점수는 그랬죠. 이 세 가지 다 얘기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신용 점수는 점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까지 바닥을 딱 찍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연체 이력, 가다 건수, 가다 채무 다 상관없어.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연체해버리거나 또 대출받거나 그래버리면 안 올라가고, 내가 이것만 그냥 연체, 이제부터는 연체 없이 더 이상 추가 대출 안 받고 뭐 신용 조회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 잘 갚아나가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620점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딱 620점 선이야. 620점. 이 선에 딱 왔어. 와, 그래, 네가 620점 이상만 되면 한번 조회나 해볼 수 있다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신용관리 하시는 분들, 이 K12든 K12가 올 크레딧이죠. 올 크레딧, 그리고 나이스든 간에 이 신용 점수들을 한번 하나 정도는 유료 가입을 해가지고 항상 지켜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신용 점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순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순간들은 얘들이 진짜 하루아침 좀 넘 이러고 한 달 만에, 한 달 정도만 돼도 막 신용 점수가 저번에는 여기였는데, 저번 달에는 여기였는데, 다음 달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달도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시점이 있어요. 이때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그 자리를 계속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바로 이 시점, 이제 내가 신용 점수가 이 상태에서는 거의 다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신청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러면 뭐 여기가 620점 있으면 이제 여기서 거의 이제 고점이 올랐다 치고, 고점? 꼭 주식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럼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660점이다. 660점. 그러면 이때 신청을 하는 게 가능성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때 신청하든 둘 다 예를 들어 가지고 채무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더라도, 채무 통합을 하더라도 어차피 금리는 또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620점에 주어지는 금리보다는 660점일 때 주어지는 금리가 훨씬 더 낮죠. 신용점수가 더 좋으면 좋을수록 적용되는 금리는 더 낮아지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좋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620점 어떻게 네가 버티라는 게 나 진짜 눈물을 머금고 버텼다. 620점 여기까지 따고 갔어. 도저히 이제 못 버티겠어. 나 밥도 안 먹고 맨날 걸어 다니고
그냥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고 여기까지 올렸는데 이제 더 이상 참으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점수가 좀 낮더라 난 신청을 하려다 하면 해야죠. 근데 이게 또 나쁜 건 아니야. 왜? 여기서 신청을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660점대 신청하면 금리가 660점일 때 보통 한 10% 초반 13%가 적용이 됐다 쳐요. 그럼 620점에 신청하면 한 16%? 이 정도 적용이 됐다 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620점에서 채무 통합을 하게 되면 신규 대출이 발생되잖아. 일단 대출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것을 하나를 발생시키는 거잖아. 이걸 다 없애는 거. 하나로 발생. 일단은 대출이 발생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잠깐 신용대출은 또 잠깐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뭐가 좋아? 대출 건수가 없어져 버렸잖아. 지금 받은 거 놔두고.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시점까지 일단 여기서 채무 통합을 해버리면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잖아. 그럼 이제 여유가 있지. 그럼 이제 커피 한 잔이라도 사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여유 자금 또 제공도 하고. 이렇게 점수 올라가고 나서 이때 또 한 번 신청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청하면 여기서 정체됐던 점수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 그럼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730점까지 올라갔다. 그럼 이때 또 한 번 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13% 적용된 게 이제 10%가 적용될 수도 있고 점점 이렇게 해서 내가 나한테 적용되는 금리를 조금씩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지출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자 지출을 줄이면서 내 신용 점수를 올리고 월납입 금액 줄이면서 생활의 부담 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빚낼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빚내시는 분들 지금 제 얘기 이 영상 보신 분들 대부분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됐나? 처음 스타트할 때는 투자네 뭐네 해가지고 빚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저도 이해를 해. 뭐가 좋다 하니까 투자. 아니면 갑자기 부모님 아프셨거나. 어떻게 좌우간 어떤 이유가 있어, 이때는. 돈을 써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그래서 썼어. 근데 이 시간이 지난 이 이후부터 발생되는 이 빚들은 뭐냐? 얘네들 갚아나가고 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활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으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 둘, 세 개였던 게 이제 네 건이 돼. 이제 납입 금액이 이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생활이 또 힘들어지지. 한두 달 지나면 또 받는 거예요. 또 지나면 또 받니. 대부분 이 방식으로 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빚 갚으느라고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얘네들을 통합해가지고 월 불입금액을 확 낮춰봐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니까 빚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제가 항상 채무통합 하는 거예요. 빚낼 가능성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무통합이자 저금리 대환대출이자 이런 상품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상품이 있으면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좋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 오늘은 채무 통합을 하고 싶어도 연체일 이력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 가닥건수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 채무가 많아서 신용점수가 낮아. 이런 분들이 신용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언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